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제주도의 10월 임시회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쟁점 사안이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제2공항 공론화 추진을 위한 특위구성 결의안 처리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김태석 도의장과 함께 제2공항 공론화를 비롯해 이번 임시회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함께 하실 패널인데요. 강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동현 연구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대 관심사는 제2공항 공론화 관련해서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 여부였습니다. 얘기 나누기에 앞서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앞에 집결한 찬성과 반대 단체들. 찬반 양측이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에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거수 투표까지 한 끝에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님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론화 특위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의장이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상정할 수 있지만 심사가 보류되면 계속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하여 도민이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다음 달 15일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결의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6% 이상의 당원들께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도 거수 투표를 할 정도로 의견이 엇갈렸고 과거에도 당론의 반기를 들었던 사례가 적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오늘은 그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과 관련해서 3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됐었는데요. 먼저 의회 운영위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사실상 부결이지만 의장 직권 상정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 차원의 가부 의결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건데요. 운영위로서는 부담을 덜고 전체 의원들 뜻에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보류인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면 같은 회기 안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그 운영위원회에서 당 소속의 의장과 원내대표가 발의한 결의안 처리를 놓고 사실상 발목을 잡은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장께서 먼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인데 아직 얼떨떨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운영위원장 저하고 그 이번 회기에 31일 날 10월 31일 날 운영위원회 때 반드시 처리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뒤집어버리고 그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의장으로서 또한 동료 의원으로서 그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전의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결정. 예, 오늘 낮에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보고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의장님 이렇게 밤에 생방송으로 해서 나오셨지만 오늘 좋은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제2공항 공론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었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분열되어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모습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행태는 이 도민 분열의 그 주범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었다. 오늘 그 마음에 정말 확신이 찼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 달에 다시 처리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도민들의 오늘의 충격은 이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망스럽죠. 그리고 우려되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 또 이번 책임에서 특히 운영위원회 그리고 김기현 위원장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만 의원이 아니거든요. 그 동료 의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도의원들끼리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남겨줘야 되는데 그런 동료 의원들의 선택권마저 박탈해버린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의회 운영이라고 한다면 과연 도의회가 계속해서 존속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소장님은 뭐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저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의회가 과연 제대로 보았는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대변기관,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간의 이 공론화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2공항의 갈등의 본질 자체는 사실 절차적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도민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도민의 뜻을 듣고 더 큰 갈등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공론화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 스스로 그 청원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면서까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던 운영위원회의 소위 작태, 도민들은 충격과 분노, 그 이상의 심정들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운영위는 11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 그리고 교육위원을 포함한 무소속 3명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11명 중에 6명이니까 과반을 넘어요. 네네. 민주당 의원들이 뜻을 합치지 못했다는 건데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각자의 이해에 따라서 갈린 의견이어서 그리고 또 의회는 그 집행부하고 틀려가지고 집행부는 수직적 구조지만 의회는 수평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적 기관이고 그래서 의회를 의사를 강제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그것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세 번 패널대로 예측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운영위에서 부결될 것은 저는 거의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위 구성이 그 청원 가결할 때 거의 반대하신 분들, 반대나 기권표를 누르셨던 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그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운영위원장에다가 그 공문까지 보내면서 처리 시한을 못 박았던 겁니다. 안 됐을 경우에 의장 나름대로 어떤 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처리 공문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정치는 어차피 신뢰로 하는 건데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신뢰를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운영위원장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뢰 그 공문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아까 뒤통수를 맞으셨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 그 결국은 운영위원장이 약속을 어겨버린 꼴이 되는 거죠. 그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처리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문을 철회해 버리니까 제가 직권상정이라든지 기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 못하게 돼버린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물론 정치로서의 신뢰가 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건 모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김기화 운영위원장과 김태석 의장님이 뭐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도 있었고 독립의원으로서 활동도 같이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인 노력 이게 왜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 그렇게 입장을 바꿨을 경우에 또 다른 대안 그러니까 플랜 B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도의회 차원에서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인정합니다. 설득에 대한 거는 우리 내부의 문제니까 제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해도 뭐 여기서 인정을 안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노력은 했느냐 설득하고 노력했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위원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태는 제가 좀 너무 가볍게 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를 너무 낭만적으로 본 거죠. 낭만적으로 봐서 좀 이제 그 인간이 신뢰를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운영위원장을 신뢰를 했었던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착오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처음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민주당의 당론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민주당이시고 지금 운영위원장 김경환 의원께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거든요. 같은 민주당 내의 소속이고 또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원지사는 제2공항 공론화 조사를 추진하는 제주도의회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이렇게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러한 당 차원의 논평이 나온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운영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심사 보류를 시키는 과정을 의장님께서 제가 정치를 너무 낭만적으로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도민들이 보기에는 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의장님께서 각자의 이해에 갈렸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각자 의견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의 도의원으로서의 그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1년 4개월 동안 이 새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도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시사진단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칭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것에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회 수장으로서 꼭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의회 수장이 아니고 저는 도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각자의 도의원을 내가 대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도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의장이 어떤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집행부와는 전혀 성격이 틀려요. 집행부는 도지사가 1인 정점이 있어가지고 관료제의 형태로서 명령 하달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서로 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토론은 가능하되 토론과 열전은 가능하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론을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당론에 위배해버리면은 위배를 해버리면 어떤 규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그 도당에서 지지하는 그런 논평을 가지고 지금 강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도당의 입장을 이제 발표한 거고 의원들은 그것을 참고하고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한다면은 그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은 찬성을 누를 수 있겠지만 찬성해 줄 수 있겠지만 또 반대의 결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어떤 비판도 달게 받을 각오는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아까 우리 강변께서 처음에 그 도민 분열이 정점을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민 분열의
분열이 시발점은 원희룡 도지사가 시발점을 만든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논평 때문에 여쭤봐서 그러면은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며칠 전에 발표한 이 논평, 원지사는 제2공항 공론화 조사를 추진하는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이 논평은 그럼 어떤 과정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까? 지금 의장님께서는 이 논평이 나왔지만 이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의 이 논평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제주도 도당의 그 의미를 좀 도의원들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을 강제시키려는 의도는 있었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의장님이 자꾸 그런 의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해합니다. 의장님은 이제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고 그리고 각 의원들의 개별적인 성향도 있고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 제2공항 공론화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 고시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제주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의장님 틈만 나면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어떤 정치 소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걸 관철할 수 있는 힘을 보여달라라는 게 도민들의 요구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준 도의회 행태는 그런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정치적 소신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도의회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저희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런 노력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쉬면서 얘기합시다. 예, 세 분이 동시에 다들 공격이 제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은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모두의 상하관계 아니고 수평적 관계인 상태에서 의장이 명령 지시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원들 초선 3선이라고 해서 초선한테 명령할 수 있고 의장이라고 해서 또 상임위원장한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공론화 청원 자체가 도의회에서 의결되는 순간부터 네네. 우리 지역사회에서 의회가 사실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이제 공론조사에 대해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 집행부인 제주도가 그걸 하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회가 판을 깔아서 지금 현재의 노정되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동현 박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어찌 보면 의회 스스로 이 공론화의 절차를 가기 위한 특위 구성 자체를 심사보류 시켰던 것은 여전히 의회 스스로도 그 찬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걸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어떤 입장들을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나 소신들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도민적 비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질문이나 지금 이제 우리 김 박사 질책이나 우리 강변 질책이나 다 똑같은 얘기들 해가지고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변을 해버리면은 시청자들도 심심하고 하니까 좀 새로운 창의적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찬반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저는 정치인의 어떤 소신과 철학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한 그 소신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론화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청원도 정치의 문제예요. 네. 그런데 정치인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지 않겠다. 이것이 과연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태도인가? 이것은 첫 번째 정치인이 자질이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 분의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건
스스로 정치 영역을 포기한 거예요. 응? 어느 한 편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고 달려가겠다는 건데 네, 정치 영역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대화와 타협의 본령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김 박사하고 김 소장께 제가 여쭤볼게요. 그 며칠 전에 나온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논평, 네. 예,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공론화 추진을 지지한다. 뭐 이 정도가 팩트인 것 같아요. 이걸 사실은 제주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한테 이제 따라야 되는 당론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오영훈 제주도당 위원장 제주도당의 어떤 입장 정도로 봐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당론이라 보십니까? 하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당론을 하려면 의총을 의원총회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당 내의 절차를 도당 밟아야죠. 상무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죠. 근데 이건 도당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뭐냐면 이런 입장을 내는 것조차도 저희 도당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그 얘기 뭐냐면 공론화 관련해서 특히 제2공항 문제에 관련해서 이 도당의 내부가 굉장히 심한 내용을 겪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내용이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이 도당 내의 정치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반대하고 서로가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반격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도당 논평에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건 끊임없이 사실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이냐, 당론이 무엇이냐. 지역사회가 항상 이게 민주당에 두고 이제 그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 세 분도 사실 그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소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기력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지지 성명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 행간의 맥락 속에 보면 그 민주당 도당의 권리당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죠. 거기에 권리당원 76%인가요? 6%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와 연장선상에서 지지 성명이 나왔고 저는 어찌 보면 이게 그 기존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의원 입장에서 반대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만 두 분들도 이게 당론과 준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당론이냐 당론이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 심사 보류에 찬성을 던진 민주당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건 민주당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운영위원회 심사 보류로 인해서 시간도 촉박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풀어야 될 난제들이 분명 있는데 그런 것들 함에 있어서 스스로 발목 잡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공당의 역할이냐 모습이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이거잖아요. 뭐 해당 행위다, 뭐 당내에서 징계위원회를 만든다, 뭐 한다. 이거 도민들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제주도당이 입장을 들을 만한 시간이 없거든요. 도민들은 뭐냐면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3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치적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도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입장과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의 하나가 공론화 관련된 특위 구성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도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비판적인 것에 대해서 소신도 있고 각 의원의 개별적인 소신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정말 그야말로 나이브한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우리 시사진단에 박원철 의원님께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 출연을 하셨을 때 제가 의원님께 지금 이 제2공항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본 게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그냥 존중 차원일 수 있고 이거를 반드시 우리 도의회에서 힘들게 공론화를 해서 가져간다고 해도 그 결정을 국토부에서 받아들여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는 기본계획 고시가 10월, 11월쯤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은 약간 좀 기다려주는 모양새는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미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확답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역할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께서 세 분이 또 마침 세 분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여기에 대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분들이 지금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박원철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들과 교감을 하고 있고
근일 내에 우리가 당 차원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지금 저희가 받은 이 며칠 전에 나온 논평이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당론도 아니고 논평 차원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세 분의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직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국회의원들 심장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뭐 있을까요? 없습니다. 브릿지 역할밖에 못해요. 정책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도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나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안 나서기 때문에 도의회로 청원이 들어온 것이고, 아까 우리 김 수장이 얘기했나? 그 판을 우리가 깔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판을 깐 거 아니에요. 반대 청원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판을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죠. 도민이 70%가 이상 모든 여론조사기관에서 도민이 70%가 공론조사를 하라 그랬고, 찬반 유무를 떠나가지고, 다음에 이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조사한 바로는 공직사회도 52%가 약 2배 이상이 공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한 사람이 누구죠? 도지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장님께서 그런 식의 책임 떠넘기시고 저는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고, 아니요. 자, 그 세 분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세 분이 3분의 1은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이 지사한테 책임 떠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분열이라는 말을 계속 나오고 했으니까, 맨 처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어느 쪽이냐 말이에요. 지사가 원사이드하게 찬성하는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분열이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제 생각은 책임 있는 정치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까 제2공항 건설이 선과 악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관점이 문제라면은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과정이 정치고 과정이 행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찬성 쪽으로 전문가 집단이 결정한 거라서 찬성 쪽으로 간다고 해서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계속 1월 달부터 촉구 결의를 내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 그랬고, 절차적 정당성이 안 지켜지니까 공론화를 내가 요구했던 겁니다. 네. 그런 과정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요. 사실 도의 입장에서 사실 공론화 절차는 어찌 보면 출구 전략 차원에서 검토가 충분히 할 그렇죠. 가치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의 입장에서 그걸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의회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 넘어왔고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 공론화 절차에 관련된 역할들을 나름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도민들이 믿었었는데 오늘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판은 청원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의회가 그 판을 걷어차버린 거잖아요. 근데 의장님은 자꾸 이 모든 기승전을 모든 원점에서 이게 원도정의 문제로만 결부지어 가는 것은 앞으로의 이 문제를 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할이 없다. 정치인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론 정책 결정은 국토부가 하는 거고 그에 따른 행정적 집행은 저희도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럼 도대체 도의회하고 국회의원들은 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선거에서 표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치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뭐가 정치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버리면 이거는 망가져서 안 돼요. 이건 토론이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답변해 버리면 묻혀버리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이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거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할 시간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서로 주고받고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들어온 질문 포함해서 예. 그러면은 그 논의를 좀 바꿔서 오늘 그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소집을 했는데요. 어떤 그 대안들이 좀 뭐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운영위원회에다 이번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 15일 11시까지 그 결과를 도출해서 의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당론으로 이제 공론화 뭐 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당론으로 결의해, 뭐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1월 15일 그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되는 부분은 뭐 기정 그날은 반드시 좀 결론이 난다. 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가결이든 납니다. 부결이든 예,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 예상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 지금 그 심사 보류 이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11월 15일 정례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어찌 보면 오늘의 결과가 주는 이 도민사회에 주는 이 폭풍 자체가 너무 지대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이걸 사실 뒷수습하겠다라는 것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게 11월 15일까지 역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빨리 이끌어내서 사실 11월 15일하고 낙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의장님께서는 이제 오늘의 그 결과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친밀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낭만적이었다는 편으로 이제 그걸 이제 해석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이 오늘 같은 이 과정을 겪고 그때까지도 그렇게 안 되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론화 찬성하세요? 네, 찬성하죠. 공론화 찬성하십니까? 당연하죠. 저는 공론화를 하되 이거를 해야 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않겠다는 뜻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의견이 틀려요. 그렇다면 의견이 틀린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방법은 또 틀린 겁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자, 공론화를 하겠다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하고 공론화를 국토부가 해야 된다고 질문하는 사람하고 그것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공론화라도 이런 부분을 내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김 소장 같은 경우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론화라는 게 말 그대로 공적인 가치를 거기에 더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공론 절차를 감에 있어서 지금 이제 11월 15일 정례회 때 당론으로 한다면서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제 결정을 했죠. 한다면서요. 그러면 아까 김수영 말씀대로 뒷부분 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제 말씀은 오늘 반면교사 삼아서 더 이상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가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말란 얘기죠. 그걸 또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다르게 받으자는 게 아니고 공론화를 찬성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까 별개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그 당론을 얘기하고 분명히 내가 그 운영위원회 공문을 보내 가지고 11월 15일 11시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 그랬어요. 안 하면은 그때는 의장의 시간입니다. 네. 그 의장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장의 권한에 포함되는 거죠. 그때는 당론이 나온 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하면 이런 거죠. 의장님, 저희 세 명이 한꺼번에 말씀하니까 좀 힘드시죠? 아니 힘든 건 없는데 숨이 차서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시고 좀 굉장히 오늘 힘든 날을 보내셨을 텐데 저희들이 뭐 의장님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이렇게 그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았던 오늘이었는데 그게 사실상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15일 날 정례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다 하니까 그러면 오늘의 문제를 그러니까 김 소장 말은 좀 교훈을 삼아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도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도의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라는 그런 의견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 예.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예. 고마운데 네.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그러니까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간담회장에서도 이해했어요.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굳어진 그 결론은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걸 제가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 전망 11월 15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전망 좀 해주시죠. 민주당이 지금 제주도의 과반수 이상 3분의 2 차지하고 있거든요. 당론으로 정했고. 예,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어쨌든 이제 41명의 저적위원 가운데 어쨌든 21명의 도의원들이 이걸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번 심사 보류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원래 그 거슬러 올라가서 청원 의결할 때 우리가 그때 한 19명인가? 20명인가요? 20명 정도가 이게 찬성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25명. 25명 이렇게 왔으니까 그대로만 간다고 하면 사실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과정을 놓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이거예요. 말씀처럼 의원 개개인의 소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의원들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소신과 체력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전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고 이게 사실 명문적으로 대의 명분이 있는 거라고 하면 좀 의회가 좀 대승적으로 이 정례회 때만이라도 이거 좀 해야 된다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예상하기 네, 알겠습니다. 김 시기상조인 것 박사 같습니다. 전망 들어보죠. 이 정도로 된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겠죠. 그리고 의결되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어떤 식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저희 도의회가 져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11월 15일이 저희 도의회가 그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폐의사 때 분명히 드린 말씀은 정치는 책임이 문제라는 걸 제가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아까 공직자 52%, 도민 70% 이상의 도민 여론에 부합되지 않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예?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강력한 뭐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냐? 의장이 그렇게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자리예요. 강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도민들한테 죄송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드려야 된다 도민들한테. 그래서 아마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1시에 심사 보류하자마자 1시에 의원총회를 다시 재소집해서 당론 결정을 유도한 걸로 좀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좀 바꿔서요. 국토부에서 제2공항과 관련된 내년 예산안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지금 기본계획 고시 11월 중에 할지 아니면 연내에 할지 그 패널 분들 전망 좀 들어보죠. 글쎄요, 이거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주도 내에서 여론도 좋지 않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력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 보완 요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런 모든 결정을 무시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 프로세스를 좀 진행하면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국토부를 압박하는 그런 어떤 투트랙의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강 변호사께 어떤 전망하십니까? 아까 제가 박원철 의원님께 그 국회의원들의 역할 말씀드렸던 거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11월 15일에 가결이 되고 그 이후에 특위 구성해서 진행을 한다 해도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 하고서는 진행해버리면은 정말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현미 장관께서 국감에서 정동영 국회의원께서 이거 제2공항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해 공론조사를 할 생각은 없고 제주도에서 의견을 가져온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거기에 있어서 기본계획 고시를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고
그리고 우리 도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하고 있고 세 분의 국회의원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지금 우리 제주도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교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늦춰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그거는 이런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그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라고 해도 뭐 그 각 부처의 입장이 있겠죠. 우리 국토부의 입장이 있고 환경부의 입장이 있을 텐데 다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각종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개혁 고시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번 10월 중에 강행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 기본개혁 고시를 강행했을 경우에 있을 후폭풍, 정치적 파장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반영이 돼도 예산은 이제 올라갔죠.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견이 조율되고 그리고 협의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의 우리 희망을 좀 가져보고 그런 희망 속에서 도의회는 도의회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쵸. 세 분 다 선수들이시잖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국회의원이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관료들이 움직여요. 그 오죽하면은 고위 당정청 협의할 때 그 정책실장이 그 원내대표한테 귓속말로 관료들이 버스도 말을 안 듣는다. 우리나라 최고위 권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관료들이 움직이는 사회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 응? 물론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뭐 국회의원 역할을 나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지금 현재 그 제2공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김현미 장관이 아니라 관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좀 관용적으로 봐줄 필요도 있다. 그 국회의원이 책임 있습니다. 그럼 지사도 책임 있는 거, 의회도 책임 있고 모든 부분에 책임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 넓게 봐서 접근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그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고 김현미 장관도 더불어민주당이고 도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한다면은 마무리해 주시죠. 풀 가능성이 별로 없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토론 자체가 이게 불균형하게 좀 이루어지니까 이제 얘기가 좀 전등이 나는데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책기관이죠. 환경정책 KEI 영향평가연구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안에는 뭐 이제 조류의 충돌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이 소음 지역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장치, 뭐 갈등 중재 협의회나 공론회의를 통해서 이걸 좀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라고 초안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걸 다 이제 거부하더란 말입니다. 저는 이 결과만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공론화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명분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처마다의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가 그걸 받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게 기본계획 고시 자체의 일정을 언제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무한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국회의원들의 역할들을 강화해서 창구를 좀 만들어서 이걸 좀 이제 입법고시를 유예해서 그래서 이게 도민의 입장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여론들을 좀 가져가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공동의 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좀 정리가 되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통일동의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도의회에서 지금 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을 매듭을 짓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된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그 국회의원들이 아까 뭐 역할이 별로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브릿지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제 어떤 우리가 국토부 장관을 면담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다음에는 복잡하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의사전달 창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2공항 공론화 부분 토론 정리해야 될 건데요. 강 변호사하고 이제 김동연 박사께서 공론화 부분 더 추가 발언이 있으면 짧게 정리해 주시죠. 공론화는 도민의 의지이고요. 그리고 제주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의회가 저희 도민들의 요구, 우리 도민들의 바람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제2공항 공론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의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책 사업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진행하면서 공론화 진행했으면 되는 건데 국토교통부가 안 하겠다라고 하고 도로 넘겼는데 도에서 또 곤란하다 하니까 지금 사실 도의회로 넘어가서 우리 의장님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로 이 제2공항 계속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도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10월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김성원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부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도의회 평가 먼저 들어보죠.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청문위원들이 판단을 존중해야죠. 모든 도민들이 그것을 받고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 다 봤으니까. 근데 도덕적으로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 없지만은 정무적 감각이나 이런 데는 그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이제 그것도 아주 이제 정제된 용어로 업무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적격이라는 건데, 근데 오늘 이제 그 지사는 이제 임명 강행을 했고 내일 임명장을 수여하겠다 했습니다. 그건 인사권자의 고유 재량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나중에 개폐사 때 이 얘기를 하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이제 임명하겠다고 한 분한테 비수를 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사청문회 얘기는 좀 다 후회하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사실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는 도의회의 시간, 의회의 시간이라고 해서 사실 정말 이제 강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사실 이제 공언했었어요. 근데 감사가 끝나고 나니까 별로 기억에 남는 행정사무감사가 뭐 있었느냐. 맹탕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민생 현황을 챙기는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이게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번 했고. 이게 제가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좀 마저 들어주십시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게 우리가 좀 일종의 총평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이걸 그 다음 날 발표한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이제 도 자체의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인사청문회 자체가 그냥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일종의 배려 차원에서 그걸 좀 처리해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아니 부적격 판장을 그래서 내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그런 제도 모형론 자체가 떠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좀 이 인사청문회를 정말 이제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 박사께는 그럼 이거 여쭤보죠. 네. 그 예정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도의회에서 내렸습니다. 네. 예. 도지사는 오늘 임명을 했고요. 네. 예. 평가 좀 해주시죠. 도의회 견제구가 제대로 안 먹힌 거죠. 그럼 도의회 견제가 제대로 안 먹힌다는 건 두 가지죠.
저희 도가 도의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도의회에 실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도민들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해 그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의회에서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 부적격 의견을 내기까지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시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이 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도의회에서의 이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도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더 숙려를 해주셨으면은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결정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임명이 강행된다는 것을 저도 인터넷 기사로 보고서는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해 의장께서는 뭐 따로 평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노코멘트. 인사청문 특유의 권한이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쟁점 사안 중 하나가 또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이었는데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동 폐기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대신에 이제 문광위에서 갱신 허가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당장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제주시 그 노영동에 드림타워 같은 케이스가 기존의 카지노 영업장을 갖고 있는데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대형화하는 거. 네. 제도적으로 지금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 전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상당히 법률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상위법이 위반된다는 측면도 있고 상위법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그 변호사들도 있어요. 우리 입법顧問들도 그렇고.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파장의 문제예요. 지금 롯데 관광 개발이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그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의 올인한 거예요. 거기에 롯데 관광 개발이. 그런데 거기 핵심 비즈니스가 뭡니까? 카지노 아니에요. 그럼 카지노를 의회가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 사회적 파장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의장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응?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을 그 법률로서 의원 입법으로서 그것을 막았을 때 그 이미 3천 몇백 명을 고용하겠다고 고용계획 다 발표하고 고용 준비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런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것을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의원 입법으로 막는 게 과연 이것은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이게 제가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네. 제2의 신화월드가 탄생하는 걸 막지 못하는데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 심각하죠.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언제부터 도의회가 그 개인 사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파장을 염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번 도의회가 보여준 건 딱 하나잖아요. 막으라는 건 안 막고 막지 말라는 건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공론화는 심사 보류되고 카지노 해줬죠. 그다음 2호 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결국 도의회의 개별 의원들의 소신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개별 소신 말고 과연 저희 도의회의 미래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민들이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도의회가. 근데 답을 줬는데 잘못된 답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럼 도민들이? 나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관점의 차이들이 있어요. 응? 지금 현재 8개가 되는 카지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카지노 사고는 그 소형 카지노 그 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랙 카지노라든지 다음에 이런 이거 뭐 칩에 대해서 지불 못하는 그런 보상 문제라든지. 근데 대형 카지노가 발생해서 그 브랜드 카지노가 된다면은 그런 그 블랙 사고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카지노를 보면은 대형화된 카지노가 2개가 있는데 자체 경비라든지 자체 보안 시스템 모든 걸 다 스스로 해요. 그래서
이 구조 조정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구조. 그럼 대형화로 한두 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소형화된 7, 8개로 갈 것이냐. 그 대형화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소형화 7, 8개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냐. 예. 이거는 그러니까 관점의 이게 차이가 아니죠. 있으니까. 작은 카지노도 관리 감독이 안 미치는데 큰 카지노 관리 감독이 미치겠다 이런 식의 논리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건 김 교수 얘기고.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자기 논리만 옳다고 아니요, 얘기하면 그게 안 돼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게 김 교수 얘기만 상식이라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말씀하지 분 마시고. 혹시 그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이제 자동 폐기 수순 밟게 된 부분, 그리고 2호 유원지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표류해온 사업 이번에 이제 도의회를 통과했거든요.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그 의견 짧게 해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짧게 제가 코멘트 그러면 일단- 짧게 먼저 그 카지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지노 조례 그 발의하신 이상봉 의원님께서도 저희 시사진단에 예전에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례안에 짧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는 거의 업장이 멸실된 수준이 되어야 예. 이제 뭐 이전이 되고 거주 이런 이전이나 것들이었는데 조금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제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카지노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됐었고, 그리고 이 카지노를 아예 없앨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분간 제2공항 공론화 전국이 예상되는데요. 청원 통과로 공론화가 제2공항 갈등 해결에 단추가 될 수 있도록 김태석 의장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뭐 세 분 패널들이 뭐 충분히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이 토대 위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는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치는 책임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의원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책임을 지는 정치, 가부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책임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로 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의 대기관인 제주도 의회는 도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역할입니다. 갈등을 지연시키거나 증폭시키는 상황이 되면 대의기관의 존재 의미는 사라집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김태석 의장님과 패널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